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시장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정치 테마주가 크게 움직였었고 그 부분을 제외했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1%의 반등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도 0.7%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빠진 종목보다는 상승했던 종목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LG 엔솔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는 다소 평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별다른 큰 특징 없이 크게 하락한 종목보다는 빨간불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합쳐서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약 1,300억 정도. 코스닥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하루 만에 다시 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비교적 위에 꼬리를 많이 달았었다면 오늘은 다시 빨간불과 함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10억 정도 되죠. 그리고 3월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은 거의 3,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00억 정도 순매도가 잡혔고 확실히 현대차의 수급 주체, 기관보다는 외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모처럼 7%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630억 정도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KB금융,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는 0.46%의 상승이 있었고 확실히 확연하게 움직임을 돌린 것 같죠? 그리고 S&P 500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3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면서 어제는 마이너스 0.7%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0.7%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전날과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도 전날과 비슷합니다. 자,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닥 어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장이 되었는데 특히 오후장에 계속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쯤에 대표적인 국내 기술주들, 반도체와 2차전지 이쪽 업종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함께 지수의 상승까지 동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날에 미국 증시와는 동조화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또 미국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표적인 기술주인 반도체와 2차전지 그 업종들이 시장을 이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기술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1년 평균선 근처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상승 주체는 반도체와 2차전지 또는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지금 당장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올라갈 재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 이쪽은 상승할 폭이 더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파란 음봉이 들어왔고 다시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별다른 큰 리스크가 또 나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다는 것은 그 위에 또 상단 매물대가 있죠. 67,500원 이게 1년 평균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늘려서 보면 조금은 길게 보면 한 차례 매물이 크게 나왔던 지워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당시였죠. 그때 하루에만 10% 급락이 나왔었고 그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7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에 저항이 생긴다면 지난번 1년 평균선 여기 67,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서 1차 저항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7만원 부근, 이 두 가지 가격대를 조금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렸었고 밑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길었었잖아요. 5일선, 11선, 21선, 심지어 60일선하고 120일선까지 여기 모든 이평선이 모였던 시점이었고, 그 위치에서 에너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최소한 240일선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 반등과 함께 직전 고점까지 그 고점 부근을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를 넘어서 2차전지 관련주도 특히 LG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5%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 4.7%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시장 흐름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레거시 쪽에서 점차적으로 가격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차전지보다는 실적이 있어서도 반도체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2차전지를 투자한다면 조금 더 수급 쏠림이 생겨야 되고, 또 확실한 재료라든지 업황이 개선되는 것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공략 시점을 판단해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여전히 2차전지는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더 이상 5만원 초반에서 빠지지 않고 모든 이평선이 여기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렴 시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추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제가 작년쯤에 한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봉상 22평선이 돌파되었으니까 차라리 2차전지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오려면 그래도 LG엔솔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추세가 반등하려면 한 차례 눌린다고 해도 직전 저점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길었지만 여전히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은 큰 그림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전히 2차전지를 관심을 가진다면 배터리 셀 기업 쪽은 삼성 SDI보다는 LG엔솔이 낫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 이 두 종목이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두 종목, 현대차하고 대진첨단소재, 이 두 종목은 모두 자동차 관련주예요. 그리고 밑에 모티브 링크까지, 이 종목도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최대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주라고 되어 있죠. 특히 현대모비스로 부품이 많이 공급이 되고 또 친환경 차량에 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하고 또 어제부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그 수급이 많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단순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미치지 못하다고 해도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디로 돈이 쏠리고 있는지 그 업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2구 산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99위, 거래대금 밑바닥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1년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재료를 보면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물 월봉 차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2년 그리고 작년 그 고점 부근을 모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다시 한번 선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가격대에서 지금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많은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고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은 지속적인 구리 선물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최근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이런 구간에서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히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었는데 내일 시장도 맑은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